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북조지아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북극 기단이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락하고 메트로 애틀란타와 산악지역 전역에 위험 수준의 체감온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인 금요일은 맑은 하늘과 남서풍 영향으로 낮 기온이 60도까지 오르며 이달 들어 가장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온은 13일 토요일 밤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14일 일요일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북극 전선은 13일 토요일 밤에서 14일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북조지아 전역을 통과합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최저 기온은 1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한파는 아니지만 위험한 수준의 추위가 될 수 있다며 저체온증 그리고 동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서부 조지아에서는 전선 통과 시 비가 내릴 전망이며 북서부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30도 초반으로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비, 눈이 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며 주 후반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애틀란타 지회가 11일 오후 5시 스와니 엔지니어스 신사옥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인 경제계 리더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부 총회는 등록과 개회 선언 후 국민의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선박 지회장의 인사말과 이종인 사무총장의 사업 결과 보고, 이창영 운영위원장의 결산 보고, 리차드 한 감사의 감사 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리차드 한 이사장, NIU 차세대 위원장, 이상학 감사 등이 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새 임원으로 공식 인준됐습니다. 한편 월드옥타 애틀란타 지회는 지회 발전과 차세대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박형권 전 미 동담부 회장과 김준희 차세대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올해의 우수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파트너 어워드는 몰건 스탠리의 팜리 부사장과 메트로시티 은행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선배 멘토와의 대화, 차세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지며 회원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선박 회장은 스타트업과 차세대 참여 확대는 지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옥타 애틀란타 지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교류 강화 사업을 이어가며 한인 경제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마켓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5 송년회 밤 행사를 지난 10일 수요일 저녁 둘루스 소재 히바지 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라빈 대표와 배남철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직원 및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영업부와 후방지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원상, 특별상, 2025년 업무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총 12명의 직원이 상패와 시상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인사말에서 이라빈 대표는 2025년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책임과 헌신으로 아시마켓을 지켜주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고객을 향한 친절한 봉사와 준비된 마음이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2026년에는 더욱 나은 매장 환경과 서비스로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마켓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매장 환경 개선, 서비스 강화, 온리 아시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CA 한국 직수입 상품 확대, 포장 개선, 전사교육 매뉴얼 적용 등 다각도의 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직원이 즐겁게 일하고
고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아시마켓은 지역사회 환원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비롯해 연 2회 더블 포인트 행사, 구매 금액별 쿠폰 행사, 한국 지자체와 연계한 한국 특산물 모음전, K푸드 활성화를 위한 델리 부서 강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유일의 원스톱 푸드코트 환경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2026년 봄에는 푸드코트 내에 신개념 식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며 본사와 지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인 고객들의 다양한 쇼핑 식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585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IFA는 어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구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당 경기별 최대 4장, 전체 토너먼트를 통틀어 최대 40장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신청한다고 해도 별도의 혜택은 없고 접수 기간 내내 모든 경기 티켓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FIFA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 중 티켓 배정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입장권 유동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경기별 예상 수요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경기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게 됩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한국은 멕시코전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뒤이어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비장애인이고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가 아닌 사람들은 좌석 등급에 따라 카테고리 1에서 4로 나뉘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경기를 치르는 구장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카테고리 4 좌석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전의 최저가 좌석은 카테고리 3으로 265달러이며 카테고리 2는 500달러, 카테고리 1은 70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 좌석도 카테고리 1에서 3에 해당하는 프리미어, 스탠더드, 밸류 등급으로 나뉘어 판매되며 가격 역시 일반 좌석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보려면 최소 585달러가 필요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한국은 유럽 POD 그룹 승자와 내년 6월 11일 오후 10시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릅니다. 이어 6월 18일 오후 9시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벌인 뒤 6월 24일 오후 9시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가집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여야가 연방 상원에 제출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폴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 해당 법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각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지지해왔습니다. 한편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수정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댄 설리번, 조시 올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날 모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KFF를 인용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 예산국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